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7화. 모리사키는 곧바로 이변을 알아챘다. 괴물들이 몰려오지 않았다. 아니야. 그렇다기보다 애초에 모리사키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괴물들은 아스나를 쫓아갔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나와 아스나의 차이. 혹시 아스나가 크라비스 파편을 갖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모리사키는 생각했지만 그래봤자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일단 지금은 손 안의 권총을 의식했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런, 아크엔젤의 자료에 기록이 없었나? 어서 생각해내. 아크엔젤은 아가르타 세계의 존재를 알았지만 사진이 발명된 후 아가르타에 들어간 적이 있는 인간은 아니, 아가르타에 들어가서 나온 적이 있는 인간은 없었다. 케찰코아틀의 경우 지상에 남아있는 존재에 대한 자료는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생물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었다. 온몸이 회색, 빨갛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 날카로운 손톱.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이족인가? 지상과 아가르타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세계의 일부인 일족. 그 이름은 이족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약점은 물과 빛 하지만. 그런데 왜 아스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물이라면 귀중하기는 하지만 음료수가 물통에 들어있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스나는 어디로 갔지? 아무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모리사키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족을 찾아야 해. 거기에 아스나가 있을 거야. 어둠 속 모리사키는 조금 전 온 길을 되돌아갔다. 폐허를 지나 바위 밑으로 내려가서 초원으로. 아니, 그곳은 강변이었다. 인간의 방향 감각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일단 이족이 먼저다. 빨간 빛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찾았다. 모리사키는 평소처럼 총을 손에 쥐었다가 그게 아니라고 다시 생각을 고쳤다. 무기는 물통이다. 기가 막히고 미덥지 않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걸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족을 향해 접근을. 그때 들려온 목소리에 모리사키는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다. 으아! 확실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가 내는 울음소리였다. 뭐지? 그리고 곧 깨달았다. 강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주저앉아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리사키는 소녀가 그 덕에 살았다고 생각했다. 이족이 상대라면 강 한가운데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왜 아이가 있지? 아스나를 도우러 가야 해. 가야 하지만 저 아이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모리사키는 혀를 작게 차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어느샌가 아스나는 유적처럼 보이는 장소에 와 있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아스나는 절망감에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통로가 막혀 있었다. 어딘가로 나아갈 수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아봤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고 괴물들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쌌다. 이젠 틀렸다고 아스나는 생각했다. 죽음을 각오했다. 괴물의 손이 아스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때 아스나! 상공에서 날아온 그림자가 단도를 휘둘러 그 손을 잘라냈다. 도망치자! 달려! 통로의 북저기는 괴물들 속으로 신이 쳐들어가서 길을 텄다. 아스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랐다. 너는 신이야? 아스나가 말하자신은 어딘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번에는 맞췄군. 일단 괴물들과의 사이를 벌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신이 설명했다. 여긴 이족의 소굴이야.
이족? 놈들은 내가 부정한 피라며 죽이고 싶어 해어서 도망가야 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떠난 후 난 너를 따라서 아가르타까지 왔어. 하나도 달갑지 않아. 뭐야, 난 신을 다시 한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달리기나 해.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 달리고 있어. 아스나는 큰 소리를 치며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신, 쫓아왔어. 그래, 놈들은 빛과 물에 약해. 강에 제대로 도착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젠장. 땅이 갑자기 그곳에서 끊어졌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낭떠러지 뿐이었다. 아스나. 아스나는 또 다시 이젠 끝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외치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은 크라비스 파편을 갖고 있지? 응. 고개를 끄덕이자 신은 희죽 웃었다. 무사히 끝나면 넘겨줘야겠어. 그렇게 말하자마자 신은 언젠가와 똑같이 아스나를 껴안고 뛰어내렸다. 꺄! 아득히 먼 아래쪽에는 강이 흘렀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두 사람은 강으로 떨어졌다. 높디 높은 물기둥이 생겼다. 아스나! 어이, 아스나! 누군가가 불렀다. 온몸이 나른해서 이대로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계속 이어졌다. 아스나! 하는 수 없이 아스나가 눈을 떴다. 거기에는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을 한 모리사키의 얼굴이 보였다. 모리사키, 선생님?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며 모리사키는 아스나의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있는 곳이 강 근처고 이미 해가 떴으며 온몸이 흠뻑 젖은 것을 아스나는 겨우 깨달았다. 꼬맹이가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다. 고맙다고 해. 꼬맹이여. 모리사키가 시선으로 가리킨 곳에는 미미가 아스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이 안내해줬거든. 그 아이는? 아스나는 모리사키가 업은 소녀를 발견하고 물었다. 이 아이도 그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어. 어쩌다 보니 도와주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쑥스러움을 감추려는지 모리사키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아무튼 불을 피워야겠다.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모닥불 앞에 앉아 커피컵에 찰랑찰랑 부은 뜨거운 물을 받고 나서야 아스나의 의식이 겨우 확실해졌다. 그래서 그 애가 크라비스를 넘기라고 했다고? 아스나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모리사키에게 알렸다. 모리사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입가에 손을 댔다. 너나 이 아이를 습격한 놈들도 그렇고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며 완전히 기력을 회복해서 미미와 장난치고 있는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화제에 오른 것을 알았는지 모리사키에게 다가갔다. 말하지 못하는 모양인지 우물거리며 먼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류 말인가. 모리사키가 말했을 때였다. 작은 비명이 들리고 아스나는 그제야 신을 바위 그늘에 눕혀놓은 것을 알아차렸다. 어깨에서 가슴에 걸쳐 살이 찢어져 있었다. 무심코 시선을 피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상처가 심각했다. 그러고 보니 이쪽이 아직도 누워 있었군. 모리사키가 다가가자 신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벌떡 일어났다. 아, 내 놈은. 그렇게 말하며 단숨에 모리사키와의 간격을 좁혔다. 아크엔제. 모리사키의 세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단도를 손에 쥐고 신은 말했다. 아스나는 다친 신이 걱정스러운 마음과 신과 모리사키의 다툼을 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은 적개심을 드러낸 목소리로 말했다. 크라비스를 갖고 있지? 그걸 놓고 아가르타를 떠나. 의지? 모리사키가 조용히 물었다. 신은 머리를 흔들며 이유 따위 알게 뭐야. 그게 내 사명이야.
라고 외치자마자 단숨에 남은 세 걸음을 뛰었다. 크라비스를 내놔. 그러나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둔했다. 모리사키는 단도의 일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어느샌가 손에 쥐었던 총으로 신의 목 부분을 후려쳤다. 신은 쉽게 지면에 쓰러져 엎드렸다. 신에게 달려간 아스나는 모리사키를 노려봤다. 하지만 모리사키는 그걸 신경 쓴 기색도 없이 말했다. 이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자. 마을이 있을지도 몰라. 아스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단언했다. 신도 데려갈래요. 마음대로 해. 모리사키는 가방에서 붕대와 소독약을 꺼내 아스나에게 던져줬다. 아스나는 신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꽉 감으며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쉰의 팔에도 스카프를 감아줬었지. 신이 타고 온 말이 쓸모 있었다. 주인에게 꽤 충실한 말인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신의 옆에 있었다고 모리사키가 말했다. 말이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은 아스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조금 놀랐다. 말의 등에 정신을 잃은 신과 소녀를 태우고 모리사키와 아스나는 강 하류로 걸어갔다. 몇 시간쯤 걸어서 슬슬 피로가 심해지려던 찰나 눈 아래쪽에 강과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마을은 아가르타에 온 후 여태껏 온 폐허와는 확연히 달랐다. 줄지어 선 목조 주택들에서는 밥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인지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풍력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듯한 거대한 풍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외벽 앞쪽에는 논밭이 펼쳐졌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숨결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있어요. 아스나의 중얼거림에 모리사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마을이 나왔군. 조심해서 가보자. 두 사람이 말을 끌며 마을에 다가가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시선을 멈추며 황급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뭔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색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평온무사하지는 못하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곧 마을 안쪽에서 힘센 남자 셋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똑같은 흰 망토를 두른 모습을 보아하니 자경단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마을의 신분 높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남자들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을 비켰다. 모두 물러나시오. 그리고 남자들의 말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외벽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스나와 모리사키가 정면에서 걸어갔다. 그러자 소녀가 말에서 뛰어내려 남자들 쪽으로 기쁜 듯이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소곤거리며 대화를 나눴지만 아스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에 멈춰라 라고 일갈하여 아스나 일행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대표격인 듯한 남자가 아스나 일행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모리사키가 아스나와 말을 감싸며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남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마을에 데려다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상인이다. 아마오롯 마을은 지상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디 돌아가 주기 바란다. 아무래도 모리사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인 듯했는데 아스나는 이것만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 위에 누운 신을 가리키며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럼 이 소년만이라도 봐주실 수 없나요? 다쳤는데 열이 있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카난 마을 사람이야. 왜 아가르타인이 지상인과 함께 있지? 그러자 대표인 남자가 검을 뽑아들고 외쳤다. 안 된다. 돌아가라. 잠깐만요. 아스나가 말하려고 했지만 모리사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떠나려고 했다. 잠깐 기다려. 그때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긴 수염을 기른 백발의 노인이 소녀를 다정하게 안아 올렸다. 마나, 잘 돌아왔다. 그런 뒤 남자들 옆에 나란히 서서 아스나 일행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의 무례를 용서하시게. 손녀를 구해준 보답을 하고 싶네만. 하지만 외친 남자에게 노인은 온화하게 말했다. 딱 하룻밤일세. 내 체면을 떨어뜨릴 겐가.
남자는 떨떠름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검을 칼집에 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물러갔다. 이쪽으로 가지. 마을을 지나가기에는 자네들이 너무 눈에 띈다네. 그렇게 해서 노인은 아스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널따란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먼저 신의 상처를 치료했다. 노인의 집에는 온갖 약의 원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노인은 그것들을 갈아 으깨서 혼합한 액체를 신의 상처에 정성껏 발랐다. 열은 곧 내릴 거다.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죽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 괴로운 듯이 숨을 쉬는 신을 보며 아스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할아버지 덕택에 살았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편의를 봐준 데다 상처 치료까지 정성껏 해줬다.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해도 부족한 기분이 들었다. 이족에게 당한 상처지? 아마도. 빛과 물을 싫어하는 저주받은 종족이지만 현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장치 중 하나이기도 하지. 그래서 놈들은 뒤섞인 존재를 증오한단다. 뒤섞인 존재. 그럼 그 아이는? 모리사키가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나의 아빠는 지상인이네. 이런 일도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네. 시험해본 겁니까? 모리사키가 예리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물론 나는 원치 않았지. 네? 무슨 말이에요? 아스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두뇌 회전은 아스나도 빨랐지만 모리사키는 경험과 체험이 뒷받침되었다. 통찰력이 예민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리사키는 집게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어제 유적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만화를 발견하고 보호했어.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었지? 어린아이가 혼자서 길을 잃고 헤맬 장소가 아니야. 거기까지 듣고 아스나도 짐작이 갔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렇다면 하고 중얼거리자 모리사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족이 나타나는 곳에 일부러 데려다 놓고 무사히 돌아오는지 시험했을 테지. 이 세계가 인정하는 존재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따라오게. 이 말만 하고 방을 나갔다. 목조 건물인 노인의 집은 매우 넓었고 사방에 민속적인 문양의 직물과 뭔가가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가르타 문화라고 해도 좋겠다. 지상인의 방문은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네. 아스나와 모리사키의 앞을 걸으며 노인이 계속 말했다. 옛날 지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수백 년에 걸쳐 아가르타에서 부와 지혜를 끊임없이 빼앗아갔지. 왕들이 지상을 지배하려면 아가르타의 지식과 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 대신에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가져왔어. 지상의 어느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도시는 다 멸망했고 아가르타인도 점점 줄어서 이젠 마을 몇 군데만 남았지. 그래서 우리는 크라비스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린 거라네. 노인은 사려 깊은 눈빛으로 모리사키를 보며 말했다. 내 서재로 안내하지. 그리고 아스나를 봤다. 아가씨는 저기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나? 네. 솔직히 아스나도 노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요리라도 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이 알려준 방으로 들어가자 마나라는 소녀가 콩고투리를 따고 있는 참이었다. 언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소녀의 옆에 있던 미미가 어깨에 올라탔다. 아? 마나는 아스나에게 달려오더니 손을 잡고 테이블로 향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지상과 비슷했다. 가장 먼저 한 작업은 무슨 고기와 채소를 다진 것을 만두피처럼 생긴 것으로 싸는 일이었고, 다음에는 큰 뿔이라고 불리는 물을 닮은 채소를 써는 일을 부탁받았다. 둘 다 아스나의 손에 익은 작업이었다. 이 녀석, 안 돼 미미. 아스나가 벗긴 무껍질에 흥미가 생겼는지 미미가 장난을 쳤다.
그 행동을 가볍게 나무라자 언제 방으로 돌아왔는지 노인이 쾌활하게 웃었다. 야도리코가 지상인을 이 정도로 잘 따르는 건 처음 보는구나. 야도리코? 고양이 말인가요? 아스나가 묻자 노인도 채소 껍질을 벗기며 말했다. 애 아이가 깃든 동물이지. 사람과 함께 자라며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케찰코아틀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산단다. 아스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미미는 아스나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고양이였다. 잘못 보면 귀가 조금 뾰족해서 여우인 줄 착각하는 정도인데 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좋겠네, 미미. 그런 대단한 동물과 착각할 정도로 닮았다니. 미미는 야옹하고 대답했다. 그럼. 노인은 냄비를 불 위에 올린 후 마나를 안아 올렸다. 요리가 다 되기 전에 마나를 목욕시켜 주겠니? 아스나의 얼굴이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목욕이요. 신기하게도 아가르타의 욕실은 일본식과 똑같았다. 돌로 만든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운 것으로 약초 같은 것을 띄워 놓은 것 외에는 아스나가 평소에 사용하는 욕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좋았다. 후. 어깨까지 탕 속에 담그고 숨을 깊이 내쉬자 아가르타에 온 후 긴 여행길에서 쌓인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목욕은 참 대단해. 아스나가 말하자 마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을 보며 아스나가 웃었다. 생명의 세탁이라는 기분이 들어. 이런 말을 해도 마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 아스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상 세계에는 목욕하는 습관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목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준다. 확실히 부교감신경이 어떻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마나를 씻겨줘야지. 샴푸나 린스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아가르타식 비누를 사용해서 마나와 자신의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후 노인이 준비한 아가르타 양식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티베트에 아마 아스나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민속 의상과 비슷한 낙낙한 느낌의 간소한 천으로 만든 옷이었다. 지금까지는 강물로만 빨았던 옷을 드디어 세제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빨 수 있어서 옷은 전부 말리기만 하면 됐다. 그때 아스나가 옷 갈아입는 것을 못 기다리겠는지 마나가 몸도 제대로 닦지 않고 탈의실에서 뛰어나갔다. 마나, 기다려. 마나를 쫓아서 거실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아스나는 모리사키와 부딪힐 뻔했다. 아, 선생님. 아스나는 신이 나서 빙글 돌아 보였다. 어때요? 이 옷, 할아버지가 빌려주셨어요. 아스나도 소녀였다. 한동안 완전히 보통이 되어버린 꾀죄죄한 모습보다 깨끗해지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을 칭찬해주기 바랐다. 하지만 모리사키는 잠시 신기한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아스나를 바라보며 어울린다고는 못하겠구나 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게 뭐야?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